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차를 볼 예정입니다. 자, 현대차 지금 2분기가 실적 정점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측면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분석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좀 더 추가된 영상을 업로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최근에 좀 악플이 제가 활동을 좀 시작하면서 악플이 좀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악플 다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뒤로 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21만 원 근사치에 뭐 21만 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61선을 이탈을 하면서 수중 흐름들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 242일 이평선에 좀 근접하면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 한 이 정도 수준이면 21만 원 부근에서 한 10% 가까이, 10% 조금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유로는 2분기가 실적이 뭐 고점일 것이다.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주춤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 전망치도 함께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뭐 반영이 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급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기관에서는 순매도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7월 18일쯤부터 계속 순매수 없이 순매도 수급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것들은 기관에서 뭐 강제로 누르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도 살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수급은 7월 18일 이후로 기간의 매물들을 좀 받아내고 소화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랑 같이 수급에 대한 뭐 핑퐁 뭐 좀 받아내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을 팔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좀 팔 때는 이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랑 팔면은 기관이랑 같이 팔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아내고 있는, 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가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공매도를 좀 봤을 때도 뭐 매매 비중은 크게 뭐 변화는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뭐 누적돼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매매 비중은 높을 때도 있고 소화가 좀 됐을 때도 있고, 좀 외국인들이랑 공매도랑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순매수 흐름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보게 되면은 지난 3분기, 4분기, 그리고 1분기, 그리고 올 2분기 실적들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지난 3분기가 실적이 좀 저점이긴 했어요.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1조 5천억 원 가량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1조 4천억 원 수준들 나오고 난 다음에 3조까지 좀 증가됐었고, 이번에 2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4조까지 대폭 성장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까? 그동안 이제 주가가 21만 원까지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런 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세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었던 상태이긴 하죠. 그렇지만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떨어질 거다. 영업이익도 4조에서 3조까지. 그래도 이전 수준보다는 많이 안정화된 상태이기도 하고 실적이 많이 증가된 상태인 건 맞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가 된 상태인 건 맞죠. 뭐 1조, 뭐 2조 넘어선 3조 수준들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고는 있으니까, 다만 이제 2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도 1조 4천, 1조 7천에서 3조 4천, 그리고 3조 3천 정도를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2조 8천, 2조 5천 실적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살짝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정점이다. 그리고 지난 4분기가 저점이었다. 이런 실적적인 전망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분기,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꺾일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판단을 했었는데 차근차근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부품을 좀 감산 요청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협력사의 최대 20% 줄여달라. 이제 다음 분기쯤에 현대차의 최대 이슈가 이제 신차죠. 제네시스 신형 G80 연말부터 본격 생산한다. 자, 12월부터 울산 공장서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 뭐 이듬해부터 내년부터 좀 인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차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지가 최대 화두이긴 합니다만 전기차 부품 감사는 좀 요청을 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차 효과가 반영되는 것들은 연말부터 다시 이 감산 요청을 한 걸 다시 생산을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력사에 일단은 최대 20% 줄여달라고 했던 게 제네시스 GV70이랑 니로 플러스 판매 정체 여파 때문에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조절을 한다. 주요 협력사의 판매가 저조한 일부 전기차용 부품 생산량을 최대 20% 감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3분기,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꺾일 거야. 왜냐면은 생산을 줄이게 되니까 당연히 판매도 줄어들게 될 거고, 판매가 줄어들게 될수록 이제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생산을 좀 줄여주는 그런, 부품에 대한 어, 줄이는 그런 타겟. 일단은 뭐 판매가 좀 정체되고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는 거죠. 판매가 저조한 일부 전기차용 부품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무리하게 생산을 하면 재고만 증가될 수 있고 그리고 판매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줄이는 것들은 좀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판매가 좀 잘 되는 걸 줄이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을 줄이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해도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2분기가 정점일 거야. 가장 좋을 때는 지났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당연히. 협력사의 부품 생산을 줄여달라. 8월에서 9월 20% 부품을 감산 요청을 했다. 8월에서 9월. 이게 감산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바뀔 수가 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8월, 9월이라고 부품을 감산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8월, 9월 그러니까 3분기에 감산을 해버리면 4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판매가 바로 인도가 되는 게 우리가 생산하고 인도하는 게 부품에서부터 보면은 길게는 이제 뭐 반년 정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년 정도 내년 1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실적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수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제품들이 다른 라인업들이 자동차들이 판매가 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판매가 좀 저조한 그런 제품들을 줄이고 다른 차종들이 판매량이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해지 효과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뭐 막상 이제 가봐야 되는 것들이지만 효과가 뭐 장기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라인업들이 판매가 좀 잘 된다라고 한다면 크게는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올해 상반기 중국 제외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59만 대, 현대차 그룹은 26만 대에서 4위를 차지했다. 사실 4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글로벌 세계적으로 4위를 차지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는 있겠지만 판매량이 좀 꺾이긴 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테슬라의 뭐 중국 그리고 글로벌 뭐랄까 이제 판매가의 좀 치킨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판매 가격을 줄임으로써 점유율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나섰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에 영향을 좀 주기는 한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전기차 점유율을 따지고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한 거에 비해서 점유율은 오히려 좀 떨어진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자,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뭐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259만 대가 팔렸다. 무려 40%가 증가된 수치다.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비중국 시장에서 59만 대 1위를 고수를 했고
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는 점에서 테슬라가 수혜를 독식을 했다. 이거는 좀 예정된 상황이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의되면서 국내 현대차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확인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스바겐 그룹도 34만 대로 전년 대비 41% 증가됐다. 스텔란티스도 28만 대를 팔아서 22% 성장을 했다. 아이오닉하고 EV6 니로를 앞세워 5.6% 증가한 26만 6천 대를 팔아치웠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전 이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라는 내용들의 이제 과거에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었죠.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이 당시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상업용 리스 차량 판매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일단 4위를 차지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판매가 좀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자,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랑 아이오닉5, EV6 니로를 앞세워 5.6% 증가한 26만 6천 대를 팔아서 4위를 차지를 했지만, 전년 대비 늘어난 수치인 건 맞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이 성장을 했죠. 여기 보면은 폭스바겐,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스텔란티스 그룹, 테슬라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독식을 하면서 판매량이 좀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도 성장을 했어요. 판매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지난해 상반기 13%에서 올해 10%로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커졌는데 점유율은 줄어들었다. 이거는 시장이 축소를 했는데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상승을 했음에도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좀 성장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테슬라 있고 4위에 현대 기아차 있고 점유율이 13%에서 10% 정도가 좀 빠졌다. 성장률이 좀 낮은 수치였습니다. 포드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성장률이. 이 성장률이 아쉬웠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시장이 커지면서 61%, 41%, 22%, 뭐 40%, 134%, 뭐 66.3% 성장을 했는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5.6%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조금 좀 아쉬운 수치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전기차 인도량 이런 것들 참고를 해서 왜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지 주가 약세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8월 9월 줄어든 생산은 내년 1분기까지도 영향이 길면은 1분기까지도 갈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뭐 영업이익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가파른 판매 상승세가 2분기 정점으로 주춤할 것이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춤했죠. 이미 주춤했어요.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뭐 증가됐고 뭐 이런 내용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었는데 무엇보다 일부 공장이 이미 5월부터 가동 중단에 돌입을 했다. 기아는 전기차 생산 설비 공사를 위해서 광명 2공장 가동도 중단했다. 광명 2공장은 100% 수출 전용 공장이다. 뭐 가파른 판매 상승세가 2분기를 기점으로 꺾일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이유들은 공장에 대한 가동 일수, 뭐 조업 일수, 뭐 가동률,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승세가 한풀 꺾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 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판매량을 좀 둔화된다고 해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영업이익은 좋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판매가 좀 안 되는데 생산을 유지하는 것보다 생산을 줄여주는 게 나아요. 영업이익률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9%에서 12% 안팎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 중인 곳은 글로벌 완성차 가운데 BMW, 포르쉐 그리고 테슬라 정도다. 대중차 브랜드 가운데에는 기아가 유일하다. 이렇게 2분기 판매 실적도 좀 5.3% 감소한 2분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업 성장세가 좀 주춤하긴 했잖아요. 다른 업체들보다 성장세가 좀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된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영업이익률 단기순이익이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성장했다.
자, 뭐 같은 기간 대비 감소를 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각각 뭐 영업이익은 증가됐다. 이게 좀 이제 줄어든다는 그게 문제긴 하지만 최장 24개월에 달했던 출고 대기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해외 시장 재고 역시 적정 수준으로 돌아왔다. 재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재고 자산도 재고 자산이 그만큼 좀 쌓여놨던 게 판매로 이어지면서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크가 판매가 안 돼가지고 공장에다가 가득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재고자산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그 쌓아 놓았던 마스크가 다 판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소각 처리하지 않는 이상이야. 자, 비정상적일 만큼 판매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2분기를 정점으로 정상화 수준으로 돌아오면은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뉴스를 살펴보면서 왜 지금 영업이익이 정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주가가 왜 빠지고 있는지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가 체크를 충분히 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지금 전망치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사실 이런 것들이 성장세가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올라서 앞으로는 좀 오르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게 바닥을 확인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전망치 대비해서 올해 성장을 한 것들, 그동안 또 벌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감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영업, 매출, 이 외형,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좀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10% 정도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정이 없는 상승은 없는 거죠. 조정이 없는 상승은 없는 거예요. 자, 대충 계산을 해보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매출, 자, 올해, 자, 그리고 매출, 1분기, 2분기 매출이 될 거고, 3분기, 4분기 전망치, 일단은 상반기만 해도 뭐 80조 가량을 좀 벌었고 매출 자체를 자 그리고 39조 그리고 40조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 160조 가량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매출 자체는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매출이 성장하는 것들도 당연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얼마를 가져가느냐,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순이익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전망치를 유지를 했을 때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니까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지금 상반기에만 6억 7천 6조 7천 가량 6.7조 가량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 2조 5천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도 12조가량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12조가량이라고 하면은 컨센서스에 좀 부합한 그런 실적이긴 합니다. 이런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좀 나와 있으면은 올해 추정, PER을 뽑아볼 수가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7조 9천억 원 수준의 2022년도 대비해서 12조 가량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폭 성장을 할 거다라고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우리가 19만 원일 때 2022년도 EPS 1주당 순이익이죠. EPS를 대입을 해보면은 PER이 7.1배 정도 수준들. 자, 그러면 여기 7.08배. 지금 EPS 대비 PER. 지금 주가가 19만 원 정도로 대입을 했을 때 7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 19만 원에서 올해 추정치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EPS 일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필요 없이 전망치대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4만 3천 원이다. 2만 6천 원에서 4만 3천 원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보니까 4만 3천 원을 대비했을 때 4배 수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4배 수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가인 것 같아요. 4배 수준이면은 주가가 뭐 고평가는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투자로 접근을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천천히 여유롭게 접근을 하기에는 무리는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저는 이제 현대차를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아래 부분에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죠. 이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신다든가, 적정하게 이제 21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9만 원 정도까지도 평균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추후에 이제 3분기, 4분기 우려감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여유롭게 대응을 잡으면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저평가다,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수급도 개선이 되고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또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걱정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들어간다면 막 의견을 뭐 드린다고 한다면 매수 의견 뭐 그런, 살짝 매수 쪽에 치우친 홀딩 의견 좀 드리지 않을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만약에 10만 5천 원 이 장기 이평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운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리스크를 축소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고, 이 기업에 대한 상황들, 왜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들인지 뉴스와 우리 그런 것들을 재무적인 부분들, 전망치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서 분석해 보는 시간들 가져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